골든부동산 소장 골든아저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서 작성할 때 꼭 챙겨봐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동반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서 작성입니다. 거래의 유행에 따라 계약서 내용과 확인해야 될 사항이 조금씩 틀린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 계약의 유행 중 주택가, 아파트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상가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지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아직도 긴장이 많이 됩니다. 혹시나 누락되는 것이 있는지, 오자나 탈자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의 마음입니다. 특히 아파트나 주택 매매 계약은 큰 돈이 오가고 생활의 터전이 되는 계약이라 여러모로 꼼꼼히 따져봐야 할 사항이 많은 계약입니다. 먼저 권리 분석은 기본이겠지요. 등기부상 나타난 권리와 공시되지 않는 권리에 대하여 하자가 있는지 챙겨보셔야 합니다. 개인 당사자 간 거래를 하면서 서로 믿고 하는 계약에서 이런 것들을 놓치고 계약 후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책임과 법이 충돌하면 서로가 피곤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약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아파트 또는 주택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입니다. 먼저 부동산의 표시가 있는데 소재지와 면적, 구조, 용도 등은 등기부상이나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사항을 기록하고 계약 내용에서 총 매매 대금이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계약금은 얼마를 지불해야 된다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통상 매매 대금의 10%를 지불하는 것을 관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도금 역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데 중도금이 지불되고 나면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계약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잔금 지급 기일에는 매수인은 약속대로 잔금을 지불하고 매도인은 부동산 등기 이전을 하는 동시이행관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잔금 전에는 꼭 한 번 더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잔금 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중개를 한다면 중개사무소에서 확실하게 처리하겠지만 당사자 간 거래에서는 소홀하기 쉬운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계약의 내용에서는 제한권 소멸과 세제 공과금, 계약의 해제,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계약서 날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즉, 현재 매도인 앞으로 되어 있는 각종 소유권 외 사항들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매매 물건에서 여러 법적인 부분들이 소유권 외 사항들이 등기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매도인은 잔금 전에 다 말소할 것이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그 말을 그대로 다 믿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법률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채권으로 형성된 건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것은 뺄 어려운 일이 아니나 그 외에 가처분이나 가등기는 매도인의 의사만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기에 계약 전에 해결 방법을 전부 합의하고 선행하여야 될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약금 조항이나 해약금 조항이 있다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중도금을 지불한 상태라면 합의가 안되면 단독 해제는 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조건을 불이행했을 때 손해배상 금액을 통상적으로 계약금으로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손해배상금을 지불한다는 것을 특약사항에 명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약사항의 명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행법규는 특약사항에 넣어도 효력이 없지만 일반적인 계약법이나 통상적인 민법의 범주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가 바로 이행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은 특약사항에 남겨두면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 표시란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개업소 소장의 자필 서명과 날인을 하면 계약서는 완성되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오자나 탈자를 가끔 나오기 때문에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진행할 때 당사자들도 함께 읽어보고 하지만 당사자들은 오자나 탈자를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심리가 그런가 봐요. 중개사가 철저히 할 것이라 믿고 들어가기 때문에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가 봅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확인설명서를 함께 작성합니다. 확인설명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공시되지 않는 부분, 시설 부분과 주의 환경 부분, 여러 부분에 대하여 문서로 설명하고 기록해두는 서류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도인 하자담보 책임 부분이 발생했을 때 참고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누수, 보일러, 배수 등 사전에 체크하지 못하여 잔금 후 발생되는 하자 부분에 대하여 확인설명서에서는 이상 없다고 날인했는데 입주해보니 이상이 있어 항의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실무적으로 사실관계가 중요하겠지만 문서로 작성된 확인설명서도 기초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부되는 서류가 공제증서입니다. 중개업무를 하면서 공인중개사가 고의가실로 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때 손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보험에 들어있는 중개사무소의 보험사에 손해부분을 입증하여 1억 원까지 청구할 수 있는 보험증서입니다. 이 보험증서가 첨부됩니다. 지금까지 계약서 작성의 기본적인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주택이나 아파트의 임대차 부분에 대하여 확실히 체크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 소유권 외 사항에 대하여 분명히 그날 발급받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건저당이나 소유권의 사항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절대로 보증금을 지불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을 한다면 부동산 사무실에서 처리하겠지만 당사자 간 계약에서는 소유권 외 사항이 등기부 등본에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할 때 등기부 등본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확정 일자만 우선순위로 받는다면 별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이 거래하는 상가 임대차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 사항은 원상회복 문제와 부가가치세 지불 문제로 놓치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상회복은 전 임차인 부분까지 포함하는지 현 임차인 부분만 해당하는지를 분명히 특약사항에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간이가세자인데 갑자기 임대인이 일반 사업자가 되어 간이가세자인 임차인에게 월 차임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킨다면 간이가세자인 임차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월 차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미포함인지 부가가치세 부분을 계약서에 표기해야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후일에 다툼의 소지가 남을 것입니다.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중개사무소에서 하든지 당사자 간 하더라도 좀 꼼꼼히 하는데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 간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처음 계약한 특약사항을 누락하고 간단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요즘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더 많이 존중하기 때문에 형평성과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주에서 특약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에 기재되었다고 안심하고 있다가는 그 특약사항이 강행법규에 위배되거나 특별법에 위배된다면 당사자 간 합의는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좀 더 신중히 하여 기재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